자,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때나마 잠시 반등하려던 기미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혼조세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큰 강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등 한번 주지 않고 사정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피똥 싼다라고 하죠. 이 피똥을 싸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부디 비트코인이 설사를 멈출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 설사를 멈출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명한 CNBC 매드머니였었던가요?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다음과 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헝다 쇼크 대비 일부 차익 실현 필요, 테더 무너지면 위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헝다 쇼크가 터지게 되면은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식시장이라든지 만약에 수익을 보고 있다라면은 본전이랑 수익 조금 빼고 만약에 중국 정부가 구제에 나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반등 오겠죠. 그것을 대비해서 약간만 남겨놓고 다 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중국 투자자들이 주로 테더를 이용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매입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중국 경제 위기로 인한 테더 몰락은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테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발 악재가 전체 금융시장 및 암호화폐 시장까지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시장이든 뭐든 다 팔게 만들고 개미들 빠져나가면은 바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경제 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연준 총재들, 의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놈들이 그동안에 쭉 내부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자신들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동안에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했었던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서라도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와 라이브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암호화폐의 규제 허점 있다. 네가 허점이다. 네가 허점. 자, 아무튼 게리 겐슬러는 또 얄미운 핑계를 댑니다.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SEC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SEC는 암호화폐를 감독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도박판의 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도박할 때 칩 걸면서 도박하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도박판이라고 칭하면서 SEC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조져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겠습니다. 굉장히 괘씸하고 거만하고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SEC인데 와, 어떻게 저렇게 면상에 철판을 깔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SEC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굉장히 몰지각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메사리라는 암호화폐 분석 업체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라이언 셀키스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메사리가 메인넷 2021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행사에 당연히 스피커들이 있겠죠. 근데 SEC가 이 행사에 들어오면서 티켓도 사지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가지고 행사에서 스피킹을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소환장을 전해주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행사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손님에게 소환장을 주고 간 거예요. 행사의 주최자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빡쳐가지고 본인이 상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라이언 셀키스. 자, 한편 소환장을 받게 된 회사는 테라 창업자다, 이 루나 창업자나 폴카다 창업자다라면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SEC 정말 예의도 없습니다. 소환장을 발부하고 싶으면 조용히 해당 회사에 연락을 하든가 할 것이지 보란듯이 행사장에 나타나가지고 소환장을 툭 던지고 사라졌어요. 와, 이것들 진짜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진짜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한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SEC가 정말 불안했는지 이럴 거면은 그냥 우리가 선수를 치자라는 의미에서 미국의 규제 기관 대상 규제 프레임워크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대로 된 규제를 안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조지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SEC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한편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사상 최초로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이 러시아 거래소가 불법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소 8개 이상의 랜섬웨어 공격을 도왔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뭐 암호화폐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죠. 보내면 그냥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 맞긴 한 건지 그런 점도 좀 의문이 드네요, 요즘에는. 그 다음으로 해서 최근 전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후두를 받고 있는 바이낸스가 이번에는 호주 암호화폐 선물 옵션 거래를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엔 바네크가 독일에서 솔라나 ETN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가격이 후드러 터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위기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더리움 마지노선이 3,000달러였는데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2,878달러 선은 지켜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지지선마저 깨고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불안하네요, 정말. 그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및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텍사스 유권자 중에 42%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데 찬성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설문에 참여한 유권자는 9,700명, 이 중에 42%가 찬성을 하게 된 것이죠. 한편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2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달러가 완전 박살 중에 개박살이 나버린다 그러면은 미국 주 내에서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곳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클론 시니어 상품 전략가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과연 10월 달에 비트코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마이크 맥클론은 이야기하기를 선물에 기반을 둔 ETF 같은 경우는 SEC의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물 기반 ETF가 최선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블룸버그의 ETF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는 11월 정도 해가지고 ETF가 승인이 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게리 겐슬러는 올해 안에 최소 1개 이상의 ETF를 승인하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죠. 센티멘트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하락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트레이더들과 비트코인 홀더들이 좀 무서워한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추매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센티멘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매수의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비트코인 급격한 하락과 함께 시장은 극단적 공포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은 극단적 공포 상태에서 강하게 반등하곤 하죠. 이를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기술적인 지표를 봐도 RSI를 봤을 때 과매도가 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조만간에 반등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반등은 개뿔, 쭉쭉 가격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피터 브렌트, 욕도 오지게 많이 먹는데 그는 이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약세가 굉장히 수상하다. 특히 전날 밤 비트코인이 성공적으로다가 약한 손 레버리지 거래자들을 다 털어버렸다. 그러면서 이것은 베어트랩일 수 있겠다. 즉 가짜 하락일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정말 그렇다면 나중에 가격이 확인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가짜 하락이니까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해서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게 중요한 가격대가 40,000달러와 28,000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송을 만드는 도중에 다시 한번 가격대를 확인해 봤더니 41,560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2,800달러까지 다행히도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이전에 이미 더 낮은 저점을 찍었었고 이번에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해 버리면서 안타깝게도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희망 회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저점을 주봉 기준으로 찍어주면서 W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아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헝다그룹 문제도 좀 불안불안하고 S&P 500도 불안불안한 상황, 기술적인 부분도 약세,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힘을 좀 내주려면은 그나마 회복을 좀 해줘야 되는 자리가 44,400달러라고 하는데요. 44,400에서 46,200달러 사이 같은 경우는 중립, 비트코인의 강세를 위해서는 46,200달러까지는 올라가 줘야 된다. 그 위에서 머물러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44,000에서 45,000달러까지 하루빨리 다시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하락세가 보이는 차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전 하락을 정확하게 맞췄었던 네브라스칸 군화 같은 경우는 이 바라 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느냐, 더 밀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더욱더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 프랙탈을 좀 대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4만 달러 아래에서 바닥을 찍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음에 반등하겠지, 좀 떨어지면 반등하겠지 이러다가 앞으로 4년 동안 존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헝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랄지 뭐 그러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유화를 시킨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실마리를 잡을지, 혹은 이번 주에, 아니 벌써 시작을 했죠. FOMC 미팅 연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 굉장히 좀 이 시장을 크게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사건들이 언제든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말 조심조심 하시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 좋은 소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정말 안타깝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토마토밭에 오늘은 돼지 뼈다구탕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